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기차 안복도를 지나가던 기관사 윤태성은 노려보는 눈빛으로 외쳤다. 그가 문가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자 주변 승객들이 일순 조용해졌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이 문가영이 차분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승객입니 표도 정상적으로 구입했고요. 왜 이러시는 거죠? 표를 샀다고? 이 좌석은 특실이야. 게다가 당신이 내민 티켓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 문제가 있다니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예매했고 금액도 다 지불했어요. 당신이 문가영이라고? 그 유명한 배우라 이거지? 그러면 뭐가 달라? 여긴 규칙이 엄격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자 인근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제 티켓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문가영이 굴욕감을 느끼듯 얼굴을 살짝 굳히며 물었다.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내 말대로 그냥 잠자코 있어. 잠자코 있으라니요. 저도 여기 탈 권리가 있는데. 권리?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사람들 방송에 얼굴 좀 비친다고 기차에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 아냐? 그런 의도 전혀 없습. 제가 유명인이라 해도 똑같이 승객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슬쩍 특혜 요구하는 거 다 뻔해. 어차피 서류 검증 끝나면 밝혀질 테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서류 검증? 지금 당장 해보시겠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예매 내역 여기 있고 신분증도 가져왔어요. 이봐, 지금 이 열차에서 내가 제일 높은 책임자야. 결국 내 결정에 달렸다고. 그의 거친 외침에 객실안은 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문가영 옆 좌석에 있던 한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거 뭔가 이상해. 그냥 신분 확인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지? 친구도 머뭇거리며 답했다. 그러니까. 아니 기관사가 굳이 직접 나서서 이 난리를 한 중년 남성이 작게 끼어들었다. 혹시 이 티켓이 정원 초과됐나 해서 점검 중인 건가? 그러자 기관사는 그 말까지 놓치지 않고 쏘아붙였다. 여기 낯선 분들은 조용히 계시오. 이 여배우가 뭔가 수상한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조사 중인 거야. 문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저를 여배우라고 부르시든 손님이라고 부르시든 상관없지만 일단 제 티켓부터 확인해 주세. 공연히 의심만 하시지 말고 근거를 대시라고요. 기관사 윤태성은 서류를 받으려다 손을 휙 치켜들었다. 네. 어디 얼른 내놔봐.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들마저 긴장감에 숨을 삼켰다. 모두들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휴대전화 카메라를 조심스레 켜거나 소리를 죽인 채 지켜봤다. 자, 이게 예매 확인 문자고 제 주민등록증입니다. 문가영이 차근차근 자료를 내밀자 그는 대충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캡처 같은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캡처라니요? 지금 인터넷 예매하면 전부 이렇게 발급되는데. 아, 몰라. 내가 보기엔 가짜 같아. 당신 이런 식으로 특실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런 결론으로 몰아가시는 건데요? 연예인 중에 특혜 노리는 인간들 많잖아. 방송에서 보면 그렇게 이미지 관리하다가 뒤로는 별짓 다 하던데. 그건 편견입니? 저 지금 누구처럼 특혜 주장한 적 없어요. 그때 젊은 여성 승무원 하나가 다가왔다. 저기 기관사님, 일단 이 승객분의 표를 차장님께 확인받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본사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 이 승무원은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더욱 불편해졌고 이윽고 어떤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배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문가영이 근처의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돌려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결해 볼게요. 그러나 기관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개입했다. 뭘 감사해?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세요. 에이, 다 알아. 연예인이면 뒤에 백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 짜고 여기 기관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장년 여성 승객이 그제야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들 하세요. 뭔가 잘못되었으면 증거를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길바닥에서 사람 망신 주는 게 할 짓인가요? 기관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봤다. 나는 규칙을 지키는 중이야. 게다가 내 권한으로 수상해 보이는 승객을 걸러낼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람을 망신 준다고? 진짜 망신당하기 싫으면 미리 조용히 떠났어야지. 그 말에 문가영이 눈을 감았다가 가볍게 심호흡을 했다.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네요. 차장님이나 다른 고위 직원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시스템으로도 금방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직속 상관을 부르라 마라 해. 그럼 제가 부르겠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웃기고 있네. 좋다 불러봐. 다 불러서 네가 여기 못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혀줄 테니까.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무전을 치기 시작했다. 본부 응답바람. 여기 특실에서 표가 의심되는 승객 발견. 담당 차장이나 관리자 나오라. 승객들 사이에서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또 누군가는 저거 정말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며 속삭였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면서 저걸 보니까 뭔가 기관사님 개인 사정이라도 있는 것 같아. 너무 과해 라고 했다. 잠시 뒤 중년의 차장 박경민이 달려왔다. 기관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차장님 이 여자가 이상한 티켓을 가져왔어요. 본인 주장으로는 문가영이라는데 실제인지도 모르겠고 이 특실표가 정상적으로 예매된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차장은 숨을 고르며 문가영 쪽을 향해 살짝 눈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사실 고객님의 이름이 문가영 씨인 건 저도 언뜻 알고 있었는데 발권 기록을 조금 전 확인했습. 다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기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리가. 또 속았을 수도 있죠. 확인 완료했습. 시스템 로그까지 검토했고 신분증과 발권된 표의 성명, 결제 카드 번호 모두 일치함니 더 이상 문제 삼을 건 없어 보이는데요. 기관사는 갑자기 당황한 기색으로 차장에게 따졌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시스템 기록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억지 같은 말에 차장마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관사님 조작이라니요. 여기 전체 매표 기록은 통합 서버에서 관리합니. 어떤 특혜도 없고 허위 등록도 아닙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한숨과 함께 작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와, 이건 좀 무리수다. 시스템까지 조작했다니. 누군가는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관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로 문가영을 노려봤다. 뭐, 그럼 다 해결됐나 보지. 그래도 저 사람 표에 문제가 없단 게 밝혀진 거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문가영은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차장에게 말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승무원분들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기관사님께서 저를 계속 의심하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셨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엔 좀 심각하네요.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뒤쪽에서 어떤 젊은 남성이 거들었다. 이건 그냥 연예인이라 잘난 척한다고 단정 짓고 괜히 한 사람 몰아붙인 거잖아요. 기관사는 되레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심각하다고? 연예인이면 무조건 대우받아야 하는 거야? 내가 조금 세게 말했을 뿐이지 저 사람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잘못이라면 저는 사전 예매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탔을 뿐인데요.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난 불법 승차 의심 승객을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차장이 가벼운 기침을 하며 중재하려 했다. 기관사님 이미 확인이 끝났으니 이 문제는 종료합시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일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다들 귀가 얇아서. 하여튼 연예인 편만 들고. 정말 불쾌하군.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때 차장이 작은 목소리로 문가영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무 폭언을 들어서 곤혹스러웠네요.
뒤에서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뭐, 저 기관사분도 인간이라 실수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렇게 막대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회사 측에서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관사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려 했지만 차장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기관사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 이건 고객 응대의 기본이잖아요. 기관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다. 아, 난 사과할 일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자 주변에서 와, 저건 너무하네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참을 지켜보던 승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금 다 찍었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날 겁니다. 문가영 씨도 아무 잘못 없이 당하신 거잖아요. 연예인이든 아니든 이건 고객 응대 태도가 아니지.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자 기관사는 눈이 커져서 휙 둘러봤다. 그리고는 살짝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 요즘 다들 SNS에 올린다고 협박이야. 그때 문가영이 손을 들어 주변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분도 뭔가 사정이 있으실 테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기관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승객들이 점점 문가영 편에 서서 자신을 압박하자 그 역시 좀 위축된 모양새로 투덜거렸다. 하, 내 사정이 뭔지 이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럼 말씀해보세요. 문가영이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왜 그렇게 저를 불법 승차자로 단정하신 건지요? 그야, 내 여동생이 지난달에 어떤 연예인한테 너무 심하게 무시당해서.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다. 아,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싸잡아서?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여동생이 무시당했다고 모든 연예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관사는 당황한 듯하지만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니, TV 나오는 사람들이 다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기적이라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연예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니 왠지 의심이 가더라고. 문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를 같은 부류로 몰아붙이는 거죠? 기관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주변 승객들도 약간 동정 섞인 목소리로 수군댔다. 그래도 그렇지 일반화는 안 되지. 저건 기관사분이 잘못했네. 차장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결국 사적인 감정을 승객에게 표출하신 거군요. 기관사님, 이건 명백히 회사의 방침과도 어긋납니다. 몰라, 난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야. 그래도 이 사람도 연예인이고 특실에서 거들먹거리는 게 보기 싫었어. 문가영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 거들먹거린 적 전혀 없는데요. 그저 예약한 좌석에 앉아 있으려 했을 뿐입니다. 주변에 있던 한 승객이 거들었다. 내가 처음부터 봤는데 정말 거들먹거린 적 없었어. 말을 굉장히 공손하게 했고 오히려 기관사님이 계속 인신공격을 하시더라. 기관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요, 내가 좀 과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그냥 그가 제대로 말끝을 맺지 못하자 문가영이 살짝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당신이 겪은 일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 여동생분이 연예인에게 상처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하지만 그런 편견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반복되는 악순환일 뿐이에요. 기관사는 고개를 떨궜다. 그건 맞지. 내가 잘못했네. 차장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기관사님, 회사에서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 승객이 표를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정상 절차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만약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즉시 죄송하다고 말하고 원래 자리로 안내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차장님 말씀대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지. 주변 승객들 중 한 명이 작게 박수를 치자 다른 승객들도 몇몇이 같이 머쓱하게 미소 지었다. 잘 해결되겠네요. 그래도 기관사님이 이렇게라도 인정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는 무거웠다. 옆자리 승객이 속삭이듯 물었다. 문가영 씨 괜찮으세요? 마음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고 많이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 입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기관사님이 불미스러운 태도를 보여서 죄송합니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절차를 진행할 테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예전에도 이런 일 몇 번 있지 않았던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 막 대하고 손님 무시하고 다른 승객이 그 말을 받아 맞아요. 나도 한번 겪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해요. 그러자 문가영이 힘주어 말했다. 저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 한 번씩 불편한 일이 생기면 서로 대화로 풀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단순한 사과 이상의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죠.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합니. 솔직히 내부적으로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진 이상 본사에도 보고해서 전면적인 재교육이나 매뉴얼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기관사는 한껏 기가 죽은 모습으로 중얼거렸다. 재교육 하긴 나도 한번 다시 교육받아야겠네. 이때 차장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관사님,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저희 팀 전체가 새롭게 방향을 잡을 거예요. 사적인 감정으로 승객에게 응대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이건 아니건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 죄송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대화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퍼져나왔다. 그래도 마무리는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사과라도 하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문가영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목을 축인 뒤 차분히 말했다. 기관사님, 저도 당신의 여동생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상처였는지 조금은 이해합니. 그래도 그 이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사는 미안한 듯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내가 좀 편협했고 직급을 믿고 함부로 말했어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 실수를 고치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장이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승객들을 향해 설명했다. 여러분, 오늘 불편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곧 공식적으로 사과 안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회사 측에 요청할 계획이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곳곳에서 작은 박수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왔다. 승객들 사이에는 안도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SNS에 올리기 전에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 마무리됐으니 굳이 논란 키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 문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 다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회사를 상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도울게요. 차장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합니. 아마 회사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에 힘쓰게 될 겁니. 혹시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다. 물론입니.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철도를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제 좀 평화롭게 가겠네요. 아휴,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되니 다행이야. 기관사는 문가영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까 너무 심한 말 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막 연예인들은 다 이기적이다 같은 소리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쳤어. 그녀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네, 저도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안 좋은 예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작게 환호하고 잘 됐다는 말들이 오갔다. 차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한 듯 웃으며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자, 이제 특실 손님들에게 음료나 담요 같은 거 서비스 챙겨드리고 불편함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승객들에게 음료를 돌렸고 문가영에게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라며 공손히 인사했다. 그녀는 감사합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차장은 다시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며 돌아섰다. 다시 한번 불편드려 죄송합니. 곧 본사와 협의해서 직원 재교육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문가영은 자리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는데 곧 승객들에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참 씁쓸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개선이 이루어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대화를 엿듣던 대학생이 반가운 듯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일 인터넷에 퍼질까요? 퍼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현장에서 사과받았고 개선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오히려 정말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괜히 연예인이라고 소송 걸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시끄럽게만 굴면 정작 현장 개선은 소홀해질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저는 우선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를 통해 바꾸고 싶습니다.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냥 단순히 분노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대화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조금 전부터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해.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사과하고 서로 이해하면 극복이 되지.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그 사이 어떤 사람이 살짝 물었다. 그런데 혹시 이 기차 회사가 앞으로 정말 바뀔까요? 이전에도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문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본사 보고도 들어갔고 이 상황을 여러 사람이 다 목격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울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 승객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보이면 적극 건의하고 또 직원들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 낼 거니까요. 저도요, 이제야 한번 느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기관사는 아직 객실 뒤편에 서 있다가 문가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번 일로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아주 악인처럼 그려지지 않도록 약간만 배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 잘못인 건 인정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가족들이 문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최대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 저도 보복성으로 누군가를 궁지로 몰고 싶진 않습니다. 기관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당혹을 겪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사람 대할 때 좀 더 신중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같은 문제로 또 누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번 일을 떠올려 주세.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대화와 증거를 통해 해결하시면 서로 상처를 덜 받잖아요. 그들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직 마음 한편엔 서로에게 대한 미안함과 서먹함이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저기는 풀린 듯했다. 승객들 중 몇 명이 조용히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나중에 좋은 사례로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연예인이라 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당한 걸 대화로 해결하다니. 오히려 화해 과정이 보기 좋네. 차장이 다시 객실을 돌아다니며 여러분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 오늘은 모든 승객께 최선을 다해 응대하겠습니다. 하고 안내했다. 문가영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듯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승무원 교육이라고 해봤자 손님을 친절히 대하자 수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맞아요. 이번 일 계기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네요. 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단순히 규정만 읽히는 게 아니라
승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치부터 주입해야겠어요. 기관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나는 그냥 손님 중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야지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 권한을 너무 과신했어. 이젠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 고 자책했다. 문과영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중요한 건 결국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직원과 손님이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기관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흐뭇하게 웃었다.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끝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곧 열차는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졌다. 차장과 승무원들은 방송으로 곧 서울역에 정차함니 내리시는 분들은 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했다.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어떤 이들은 문가영에게 다가가 조용히 저 팬인데 사인 가능할까요? 라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라고 응대했다. 기관사도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문가영에게 인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이야기했다. 이런 일이 기사화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아마 양쪽 의견이 분분하겠지. 그래도 이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이야. 기관사는 다시 한번 다가와서 작게 머리를 숙였다. 배우님 내릴 때 불편하실까봐 걱정이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배우님이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저도 그냥 승객일 뿐이니까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네, 그래도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고마워요.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라도 마무리돼서 다행입니. 나중에 본사에서 연락드릴 테니 조치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부탁드립니.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이 강화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차장은 단호히 답했다. 그렇게 하겠습.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내부적으로도 크게 문제 제기될 테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기관사님 포함 전 직원을 재교육하겠습니다. 이어 그는 기관사를 바라봤다. 기관사님 같이 노력해 주세.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진짜 모범 사례 만들 수 있게. 기관사는 작게나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일제히 짐을 챙기며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문가영도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승객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문가영 씨도 힘내세. 앞으로도 좋은 영이 기대할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아직 객실에 남아있던 차장과 기관색에 짧게 눈인사를 건넸다. 곧 뵙겠습.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소식 기대할게요. 기관사는 선로 밖으로 내려가는 문가영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했다. 참, 다행이야. 잘못을 고칠 기회가 와서. 차장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꿔야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를 비롯해 전국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열차 밖으로 나오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오갔다. 오늘 이 사건 진짜 어이없고 황당했는데 마지막엔 그래도 모두가 성장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어디서든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나 봐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중 한 젊은 여성은 마지막으로 동행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도 오늘 일 잊지 말고 잘못된 응대나 차별을 당하면 목소리 내자.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고.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 다 같이 바꿔나가는 거지.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면 변화가 크게 다가올 거야. 그렇게 모두 역구내로 발길을 옮겼다. 사람들은 헤어지기 전까지도 이번 이야기 널리 알려야 할까? 개인정보 문제만 조심하면 회사가 개선에 더 압박받겠지. 나도 SNS에 후기를 적을 거야.
다만 문가영 씨 입장도 고려해서 내용은 신중히 쓸래. 그중 누군가는 문가영에게 다가가 혹시 이 사건 계기로 인터뷰하거나 기자회견 같은 거 할 계획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아직 특별히 계획은 없어요. 상황 봐서 회사 측이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대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믿어보려 해요. 그 대답을 들은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멋있네요. 우리도 지켜볼게요. 나쁜 쪽으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기차역 밖 광장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졌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기차에서 엄청난 일을 봤어 라고 전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연예인도 똑같이 손님인데 왜 저렇게 당해야 하지? 아무튼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야 라며 감상을 공유했다. 문가영 역시 가벼운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휴대전화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좀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아마 곧 회사 측에서도 공식 연락이 갈 테니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기사화될 수도 있고요. 당황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역 바깥 대합실을 돌아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겠지. 중요한 건 서로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딘가에서 보안 요원이 무사히 다 내렸어요. 하고 묻고 승무원들이 네, 특실도 정리됐습니다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다시 이 철도를 이용할 때는 훨씬 더 친절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를 바라며 그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승객 몇 명은 진짜 멋진 사람이네. 괜히 팬이 된 게 아니야 하고 웃으며 헤어졌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문가영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 사진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지도 몰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누군가의 편견을 풀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날 일로 인해 해당 철도 회사는 전국의 기관사와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고객 응대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사내 공지에서는 상대가 유명인이든 평범한 손님이든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편견 섞인 태도로 응대해선 안 된다는 강령이 도드라졌다. 곧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짧게나마 다뤘고 회사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문가영 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접한 승객들이 하나둘 인터넷에 긍정적인 의견을 올렸다. 갈등이 빚어졌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단순 화제성 스캔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다니 멋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이 일의 후속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함께 생각했다. 때로는 잘못된 권위가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그걸 폭로하고 싸우는 것 못지않게 대화를 통한 해결도 중요하구나.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며칠 후 한 기자가 문가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녀는 이미 사과를 받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니 저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 지금은 이 일을 너무 상업적으로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자세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 사건은 점차 기관사의 개인적 감정이 빚어낸 불미스러운 일을 넘어 전국 철도기관사 교육 개선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결국 한 사람의 편견 어린 태도가 초래한 폭언과 갈등이 대화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셈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 철도 직원들은 달라진 매뉴얼 교육을 받고 다양한 가상 시뮬레이션도 체험하며 승객에게 편견 없이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고 승객들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함을 느끼면 이야기하고 공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갔다. 어느 날 밤 SNS에서는 문가영 사건 이후로 우리 철도에선 고객 응대가 한층 좋아졌다.
예전과는 달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정이 실리면 바로 상급자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며 변화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말은 이런 것이었다.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다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게 기차잖아. 이번 일이 보여준 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대화를 통한 성장의 가치 아닐까?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누르며 댓글로 환호했다. 맞아요. 작은 실수라도 반성하고 바뀌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발전의 발판이 되죠. 역시 사람이 바뀌는 데에는 진심과 대화가 중요해요. 문가영 씨, 멋있다. 그 기관사분도 다시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길.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며 혹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때도 이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무리하듯 어딘가에서 한 승객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걸음 더 현명해질 수 있겠지. 다음번 이야기를 기대해 보자고. 어느 날 당신이 기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 그러니 혹시나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꼭 함께 나누고 서로 대화로 해결할 길을 찾아봐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이 이어진다면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매니치